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최초로 보도를 해드렸던 스픽스 대구가 최초로 보도를 해드렸던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의 허황된 사업 하나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그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지역사회가 들썩거릴 정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서 조금 더 황당한 내용을 추가로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시감이 느껴지는 태양광 사업이기도 하고 요약하자면 자기 복제의 홍준표가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드는 내용인데요. 오늘 관심 있게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환 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홍준표 시장의 이 태양광 사업이 자기 복제 수준에 가깝다? 이게 어떤 사업과 판박이어서 스픽스 대구가 이런 또 추가적인 보도를 한 건가요? 유사 사업이 이제 경남도지사 시절에 있었다는 거고요. 예. 2014년도에 이제 홍 시장이 그 폭스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폭스사. 예, 미국 이제 영화 뭐 이제 예. 제작을 많이 하는 곳이죠. 제작하는 이제 세계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회사와 함께 진해만 일대에 그 지금 이제 한 3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네. 테마파크 조성 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폭스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경남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육성급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몰, 골프코스, 대형 영화관, 또 수상 레포트 시설 등을 의리의리하네요.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합니다. 무려 86만 평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50년 동안 먹고 살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고용 창출도 10,000명 이상이 되고 연간 관광객이 이제 한 1,000만 명 이상 진해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래서 언론이 이제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홍 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다운 이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하고 기대도 많이 생기고 박수갈채를 보냈죠. 네. 또 제대로 이제 검증 이런 거 없이 홍 시장이 그렇게 발표하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갔던 것인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최종 무산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추가로 스픽스 대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이제 저희 스픽스 대구가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지적을 했던 이유도 이게 실제 추진이 돼서 대구 경북 지역 사회의 어떤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든지 실제 어떤 먹고 사니즘을 해결할 만한 어떤 엄청난 수입을 좀 가져다 준다는 측면이 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당시에 이 사업조차도 뭐 MOU만 난무하고 결과적으로 전혀 메이드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대목에서 결국에는 태양광 프로젝트도 같은 경로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과거에 진해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글로벌 기업인 폭스를 데려와서 MOU를 체결하고 86만 평의 대규모 개발을 해서 3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2년 만에 좌초됐습니다. 뭐 이유는 일단 카지노를 지방정부가 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나 논의가 없었던 것. 두 번째 복합 리조트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야 하는데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홍 시장은 특유의 논리로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핑계를 중앙정부 탓으로 이제 다 돌려버렸고 예. 문체부의 갑질이다 뭐 이러면서 정부를 맹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은 추진하는 것까지는 약속이 됐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서 좌초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크게 지역 사회에서 보도가 되고 시민들 도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던 바여서 예. 결국 추진 못한 것은 홍 시장 책임 아니냐, 홍도지사 책임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 그 도민의 염원이 담긴 진해 글로벌 파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왜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본인이 추진한 정책이 잘못되어서 발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보태면 이분이 2017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도지사직을 사퇴를 하게 되죠. 대선을 나가시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초대형 정책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에서 처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미 경상남 도지사 시절에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들은 야, 이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신시 아니냐, 무슨 뭐 대선 후보까지 나가는 도지사가 이 정도의 발표를 해놓고 아무런 해명과 설명 없이 본인은 그냥 미안하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홍 시장 특유의 일방주의 또는 비밀주의가 비전 참사라는 이제 지역사회의 평가도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거나 자치단체장을 하는 분들이 본인의 지역을 위해서 지역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을 그랜드한 플랜을 짜고 추진할 때 그래도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것이라든지 이제 이런 로드맵, 긴 장기 로드맵을 갖고 해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런 플랜들을 그냥 쏟아놓고 중앙정부 탓을 하고 정말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도민들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신시가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책임감도 못 느낀답니까, 이 양반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에 계산을 하겠습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주도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임명직 도지사라면 얼마나 철저하게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업이 실제로 계산기를 확실히 두드려 보더라도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적 제도적 또 미숙 또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 경상남도 이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사전에 계산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의 전에 예. 이런 프로젝트는 결국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고 먼저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보가 되는 순간에는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책이 뭔지 시도민들 유권자들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면 뭐 그때 좋았는데 장밋빛 청사진이었는데 지금 뭐 안 된 거 어쩔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할 경우에 아이고 노력하다가 안 됐는데 중앙정부가 또 안 해줬다는데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이렇게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것이 결국 정치인들한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먼저 발표해버린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 저는 뭐 스픽스 대구의 보도를 매우 신뢰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도민들이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행정가라는 사람이 또 정치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단 던져보고 나서 안 되면 말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겠냐라고 믿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때는 달랐고 이번엔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그 광역자치단체장을 비교하면 이런 정도의 정책적 착오 또는 그 실책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면 가능하겠어요? 박형준 부산시장이면 가능하겠어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이런 정도로 만약에 정책적 오판을 하고 실책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시민들이 아이고 뭐 시간 지났으니까 다 잊었겠지 넘어가는 경우 저는 잘 없다고 보고요. 홍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다. 홍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왜냐하면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나 영향이나 또는 나름대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내서 네. 뭔가 실현 가능한 그 도시 행정을 펼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게 뭐 문제의식이나 도덕적 이런 책무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 이번에 추진했던 지금 태양광 뭐 산업단지 지붕을 다 태양광으로 바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실현 불가능하다고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않고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최초에 이것을 대구시가 발표했을 때 이 정책적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일부 찌라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비 거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3년 동안 요 3조 5천억 투자를 완결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개월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딱 한 기업 1개 공장만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정책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들은 척 만척하고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결국 2014년에서 16년까지 실패했던 경상남도의 진해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과잉 홍보, MOU 자랑질 예. 이런 것들을 대구에서 그대로 해놓고 자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이거 결국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핑계 됩니까? 공장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어. 산업단지에 있는 결국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안 됐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을 할 겁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정책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구시의 정확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면 경남도지사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이른바 이제 도망가듯이 핑계를 댔을 때는 대선이라는 핑계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 핑계도 아닙니다만 대선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혹은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똑같은 핑계를 대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선을 나가기는 아직 시간이 좀 한참 멀었고 게다가 뭐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가 예산 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의 수익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진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폭스사가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텐데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효율이 나지 않으니까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 태양광 지붕 교체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 투자를 했을 때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끌어모으는 금융사 또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여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공장주들, 기업주들의 이해와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어느 쪽도 투자하지 않죠. 한쪽은 실물을 투자해야 되고 예. 지붕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재산권 일부를 투자하고 한쪽은 그 재산권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니까 금융사든 펀드든 이런 데서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먼저 공수표 날려놓고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미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포기가 선언되었던 그런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대구 태양광 사업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뭐 전 다른 가설을 좀 세워봅니다만 예전에 그 신천지에게 그 대구 스테디움을 이제 대여를 해줬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마치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제3자적 관점 하에 그냥 결제해 준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누군가 이제 이름을 걸고 추진 뭐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자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 수익이 나겠다라고 연구해가지고 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핑계대고 끝내겠네요. 그러면 일찍 핑계대고 끝내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한화그룹에서 제안을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장주들이 잘못됐다든지 대구 상공회의소 소속인 여러 기업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든지 무슨 해명은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과거에 지적이 됐고 이번에는 진행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스피드 대구가 보도를 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그 책임자로서 대구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찌라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비 거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 찌라시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그것이 마치 실현될 것처럼 희망 고문하는 시장이야말로 찌라시 언론보다 훨씬 더 못하니까 그런 평가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 하나만 더 보태자면
아무리 지역 언론이 홍 시장이 하는 말을 천건같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3조 5천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사실상 발표해놓고 역대 최대라고 홍보까지 그렇게 치적 자랑을 해줬던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수십 명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또는 시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언론으로서 책무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대구 지역 사회를 감시하는 건 비단 언론만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구 지역 사회를 감시하는 눈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그 눈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 사회를 감시를 언론이 제대로 못한다면 언론을 감시하는 눈을 또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잃지 마셔야 되겠지요. 대구 지역 사회의 모든 언론이 지금 뭐 경직돼 있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스픽스 대구에서도 보도를 이미 해드렸습니다만 언론인의 양심을 또 걸고 좋은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올 거라고 스픽스 대구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픽스 대구도 또한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가 어떤 행정을 펼치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또 감시해 주시면 대단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